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3대 천왕 박정식 파트너입니다. 지난주 증시가 좀 잘 흘러가다가 막판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금요일 날 증시가 조금 이제 꼬꾸라지는 하락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목요일 날까지 증시가 좀 양호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목요일 날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잘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 상승력이 바로 금요일 날 그대로 다 밀리는 안타까운 또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 흐름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대응을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시간 후에 저희가 또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종목 상담 참여 안내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화 많이 걸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02-3772-0269, 02-3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전송해 주시면 PD님이 선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이제 올려주시니까요. 많은 문자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제 진행을 하고 우리 이제 함께 하실 우리 김성삼 파트너님 한번 소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난주 예. 잘 흘러가다가 금요일 날 좀 증시가 살짝 밀렸잖아요.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난주 증시 흐름 좀 한번 간단하게 잘 대응하시면 돼요. 요즘 전화가 폭발적으로 온다는 PD님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당연한 조정이군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또 얘기가 나왔죠.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뭐 전쟁에 대한 위기감,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미장도 좀 빠졌고 또 이제 우리장도 금요일 날 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사실은. 지수가 지금 파죽지세로 올라왔거든요. 4월달 저점이 정확하게 2284부터 2934, 6월 12일 장중국가. 600포인트가 넘게 올랐어요. 600포인트가. 이건 정말로 파죽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어가는 조정이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쉬어가는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빌미가 됐죠, 이제. 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에 이제 뭐 공습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 위험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쪽 중동 쪽은 뭐 제가 그쪽 중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1980년도부터 해서 팔레스타인하고의 그 내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 있는 부분이라서 원래 80년 전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그 내전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고, 또 이번에 또 다시 또 관계가 또 안 좋아지면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또 이제 이란도 이제 그 보복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유가가 또 튀었어요. 유가가 튀다 보니까 이게 유가가 튀면 물가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뭐 1, 2년 동안 물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가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기죠.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전쟁은 그쪽에서는 하도 많이 발발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 봐요. 그거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 조치가 당하면 그럼 유가가 이제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70불까지 갔는데,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100달러를 넘어서 130달러까지 갔거든요. 100달러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리스크 차원에서는 좀 더 빠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장은 이제 허니문닐리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증폭이 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제가 이제 3대 천왕뿐만 아니라 마케드너라든지 신대가라든지 이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올해 굉장히 기회다.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기회예요. 물론 다음 주까지는 빠져야 돼요. 2,800 이하, 만약 2,800 근처든 아니면 이하든 무조건 기회입니다. 빠지면.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만약에 선점을 못했다. 아, 이번에 2개월 동안 랠리를 제대로 못 먹었다 하신 분들은 현금 실탄 준비해 놓고 일주일 정도 만약에 지수가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굉장히 또 큰 기회들이 나오니까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주까지 좀 오버슈팅으로 대한 과열권을 좀 진정시키는 조정은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껏 이제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상승력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어지겠지만, 오히려 다음 주에 이제 증시가 많이 빠지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군사 충돌 솔직히 좀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의 총사령관과 그리고 이제 이란군의 참모총장이 사망을 하였고 또 이 핵실험 과학자들 또한 6명 이상이 지금 죽었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동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동안은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란을 폭격을 가했고, 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수백 발을 또 이제 보복 차원에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도 살짝 지금 폭발이 발생이 되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방이 앞으로도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이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가 된다면 유가가 다시 이제 $100가 넘어서면서 미국의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었던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난 한 주간 증시 코멘트를 한번 이제 살짝 언급을 해드려 쪽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네. 새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반대 정책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과 좀 적대가 더 훨씬 강했고 또 대립각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동안 이제 뭐 남북 대화가 거의 없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이 이어지고 또 이제 증시에서 우리가 반응을 한 게 이제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뭐 성과는 없었지만 또 지금 이제 친서를 또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지금 거부를 하는데 친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날 의향이 지금 있다. 그러면 분명히 또 북한에 대한 이슈들이 또 발생이 될 거고, 그다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산적해 있는 국정 운영이 먼저고 또 인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이 안 되겠지만은 하반기에 아마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또 확성기도 중단했어요. 우리가 이제 DMZ에서 이제 확성기 있잖아요. 북한에 보내는 확성 그것도 이제 중단을 했고, 그다음 이제 북한도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확성기를 그동안 틀다가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남북 관계에 좋은 징조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남북 관계 경협 관련주들이 튀어나갔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결을 같이 하는 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전에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났잖아요. 예? 그 판문점에서 그렇게 다 기억나시죠? 예? 그게 벌써 한 5년 넘었나요? 네. 꽤 오래된 것 같죠. 꽤 오래됐습니다. 예. 그때에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사실은 이제 새 정부가 들으면 기대감이 정책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박정희 파트너님 그때 혹시 그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이나 공약을 뭘 많이 강조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아, 일자리. 네, 맞아요. 문재인 일자리 정부 관련. 때는 맞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는 일자리를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크게 엄청 늘었죠. 늘렸어요. 예. 네. 근데 공무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민간 쪽에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일자리. 근데 일자리 관련 정책을 먼저 펼쳤는데 테마가 안 붙어요. 일자리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사람이라든지 초반에 조금 오르다가 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목 수가 적어요. 예. 근데 뭐가 터졌냐면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대북 관련주들이 막 그렇죠. 남북 엄청나. 경협주들이. 근데 왜 그 이슈도 뜨거웠는데 대북 관련주들이 왜 많이 터지면 종목이 많아요. 일단 맞습니다. 네. 거기에 편성되는 게 개성공단부터 해서 네. 철도, 송배전, 네. 그거야 뭐 건설. 그러니까 수십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움직여갖고 또 이번에는 좀 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정책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화 연결을 우선시로 또 연결을 예. 하겠다라고 예. 이제 언급을 했고 예. 그거 이후에 또 특별한 강력한 대북 관련 정책이 좀 나올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것이 증시 하락을 이겨내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아직 출범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은 아직 출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메시지 좀 던지고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제 북한에 대한 제스처를 지금 학생기 중단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제스처를 보내는데 본격적인 정책이 펼쳐진 건 아닌데 그렇죠. 벌써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더 개선이 된다면 이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 뭐 좀 튀어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북한 관련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대북 관련주에서 좀 아까 이제 PPT 화면을 좀 띄워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한 45개 정도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지금 나왔어요. 대부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북한에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원 뭐 보성파워텍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뭐 JST나 제용솔텍 인지컨트롤스 이게 이제 최근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시세들이 났고 테마도 붙은 거예요. 그다음 대북 송전도 있어요. 예, 대북 송전도 있는데 대북 송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송배전 여기는 이제 그 상장 폐지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뭐 이하전기는 이런 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광명전기, 재룡산업, 선도전기, 비추로시스, 한국전력. 그다음 이제 철도 관련. 철도는 현대로템은 이제 방산도 있지만 원래 그 철도 차량을 만들어요. 원래 주력 사업이 그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대아TI, S트래픽, 현대정보에서 지금 회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과거 자료를 띄운 거예요. 과거 자료를. 그다음 이제 가스관 연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가스관 그 협약으로 협력 관계를. 근데 이거는 지금 그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스관 연결도 있기 때문에 뭐 동양철강, 한국주철강, 그다음 뭐 대동스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로 되고, 그다음 뭐 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현대건설이나 남강통합, 삼부토건, 그다음 이제 그 외에 이제 토목 관련주들도 이제 건설 관련해서, 그다음 이제 금강산에서는 아난티가 과거에 스파하고 골프장, 호텔, 스파, 골프장 이런 것들 레저 시설을 과거에 금강산 관광할 때 지금 막혔지만은 거기에 이제 설치를 했죠. 그게 이제 그 지금 사명이 아난티로 바뀌었는데 에머슨 퍼시픽이었어요. 과거 사명이. 과거 자료를 제가 띄운 겁니다. 그다음 이제 현대상선은 한진하고 합병하면서 HMM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영문자 HMM.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굉장히 막 핫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큰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책적으로 확산 분위기에 나온다면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관련주들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정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 앞으로 이제 그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떤 발언을 취하고 또 앞으로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뭐 그러면은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더 붙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이 엄청 많잖아요. 예, 예.
그 CG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저 종목들 중에 예. 그나마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종목 3개만 골라주신다면 이따가 분명 탑픽은 하겠지만 지금 이미 지금 여기서 한 3개 정도만 딱 고르신다면 첫 어떤 종목이 번째는 좋을까요? 사실은 네. 에머슨 퍼시픽이 지금 아난티로 아난티. 예, 아난티가 이번 주에 제일 세게 올랐어요. 제일 세게. 왜냐면 지금은 사회회사가 안 됐지만은 네. 그 짐 로저스가 그 아난티 아. 사회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서도 그 금강산 개발 이제 관광은 아마 다시 재개되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그 테마에는 굉장히 강한 그 종목으로 움직였기 그럼 첫 때문에 번째 관심 종목은 아난티, 두 예. 번째는요? 그 다음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에서도 뭐 이제 신원이라든지 이번에 JST나 같은 경우도 이제 주얼리 업체죠. 예. 주얼리 의류 예, 예, 쪽으로. 그렇죠. 네. 의류나 주얼리, 그다음 뭐 인디에프라든지, 그다음 이제 대북 송전에서는 재룡을 잘 보셔야 돼요. 재룡. 예, 재룡. 그다음 재룡이 조금 핫하죠. 예. 움직이면. 예, 근데 이제 송배전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데이터 센터에 네. 들어가는 이런 전력 네. 관련해서도 네. 이게 수혜도 있기 때문에 시세도 안 났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지금 40선 말고도 더 있어요. 49만 9천 원이라 비싸서 안 샀다면 오늘은 단돈 4만 9천 원. 쉰 게 한정이니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자료인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일자리를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근데 일자리는 사실 테마성이 몇 종목이 안 돼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뭐 취업 포탈인 사람이라든지 그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테마가 안 붙더라고요. 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김정은이 막 이렇게 위원장 만나고 막 그때부터 막 이제 이 대북 관련주들이 막 수십 개가 막 붙어버려요. 그다음 농업도 있어요. 저기서 빠진 게 농업. 맞아요. 경농, 뭐 그렇죠. 조비, 그것도 예, 뭐 조비, 이런 거. 경농, 예, 예. 비료, 남해화, 예, 남해화. 그 외에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토건 관련주도 움직이던데.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잖아요. 그럼 40개가 아니라 100개도 돼요. 예. 그러면 해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금방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순차적으로. 송배는 어떤 게 터졌다가 어떤 거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터졌다가 그거 가라앉으면 또 다른 게 그렇게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북 경협주는 이번에 시장 눌렸을 때 같이 좀 눌려주면 잡을 수 그렇죠. 있는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들어가요. 이거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지만 정책이 분명히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봐요. 벌써 이제 트럼프도 김정은한테 지금 친서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분명히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거예요. 일기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못 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노벨 평화상. 그런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관련 이슈를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버리면 노벨 평화상 아마 충분히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왜냐면 전쟁 북한이 쪽은 지금 다 참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대도 파견해 네. 있잖아요. 그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뭐 이것도 네. 이제 중재를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뭐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 한번 이제 짚어드렸고, 또 증시가 다음 주에 살짝 뭐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이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이 시끄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방산 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 이런 대형 방산주들은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터져도 솔직히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중소형 방산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너무 많고 바닥권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번 이슈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틈타서 강력하게 조금 상승력이 금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방산주 랠리가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풍산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스페코도 바닥에서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더 상승력이 좀 이어가면서 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PPT 한번 간단하게 띄워주시면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이제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 중요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이란군 참모총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란이 그냥 단순 보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아무래도 좀 전쟁이 조금 이제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또 이번에 15일 날 이제 미국과 이 오만 무스카드에서 6차 핵협상을 원래 이제 이란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핵협상이 무산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어떤 그런 통산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 방산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스라엘의 이 선제 공격에 강력한 이제 보복 방침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금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트러블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방산 종목에 집중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토픽 종목으로 굉장히 기가 막힌 걸 하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제 뭐 한일단조나 어떤 종목이었죠? 한일단조나 아니면 저기 스페코, 이제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미 수익을 좀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제 올라간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고 다양한 이슈가 좀 엮인 방산 테마가 있어요, 중소형주 중에.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거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또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최근 이 방산 쪽에 새롭게 진출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최대 방산 기업과 이 방위산업 관련 부품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대성 하이텍이 금요일 날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더 강력하게 뽑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보시면서 방산 테마 접근해 보신다면 다음 주도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02-3772-0269 02-3772-0269 그리고 문자 상담은 샵 3772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 이제 바로 토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이슈를 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방산에 대한 어떤 이런 테마나 움직임,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제 김성상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은 원래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네. 탄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면 이제 시장 영향을 또 많이 타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 좀 반짝반짝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또 조정을 또 때마침 받는데 종목들이 같이 영향을 받지만 네. 방산주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튀어나갈 확률이 그렇죠. 커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조정을 받았는데 이쪽은 수혜를 받는구나.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쫙 방산주들 이제 나왔잖아요. 숨겨진 방산주가 있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저는 뭐 방산주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들이 우리가 수출을 특히 이제 작년부터 많이 됐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네. 장기 이제 전쟁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전쟁 위험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K 방산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죠. 예, K9 자주포라든지 예, K 뭐 전차라든지 네. KF-21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제발 간판 없는 베개 한 번만이라도 써봐 주세요. 정말입니다. 베개 안에 국내 최초로 알파카 털 넣으면 이 가성비 좋은 이것들이 아마 이제 저 무기들이 수출이 더 많이 될 확률이 그렇죠. 상당히 앞으로, 높다고 봐요. 예. 상당히 커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중성주들도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책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조종 시에는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제가 그 대북 관련 남북 경협주 그게 이제 과거 자료예요. 그래서 무료 제가 매일매일 무료 방송을 합니다. 무료 방송을 월화 수목 금요일까지 아침에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하는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예, 최근의 이제 자료들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도 이제 대장주가 있겠죠. 또 예, 대장주를 선점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예, 진리예요. 어떤 섹터든 테마든 거기에 주도주나 대장은 대박이 터진 게 무조건 진리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식쟁이는 대박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제가 매일매일 여는 그 방송에 오시면 이데일리 TV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에 제가 그런 것들을 브리핑하거나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니까 오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박정식 파트너님이 이슈 분석을 요즘 너무 잘하세요. 제가 칭찬을.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거 3대 천왕이 벌써 한 달 네. 넘었잖아요. 그 5월 24일인가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2주 연속 강조를 했죠. 예, 2주 연속.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하셨는데 또 토픽 종목이 한국 정보이죠. 예, 한국 정보이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터질 것 같다. 네. 예, 본인도 물론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가 그때도 네. 저한테 질문해서 네. 이거 왜냐면 이거 속임수라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속임수라는 얘기했는데 그 5월 24일 날 보시면 차트를 찍어 보시면 다다음 날 6%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빼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한 5,600원대에서 언급을 이제 해드렸고 그 다음 주에 이제 6,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도 늦지 않았다 사라 이제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서 9,600원 고가를 찍고 상승률이 7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아우.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미국 상원에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투표를 한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한국정보 예정을 좀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뭐 발행하겠다라고 뭔가가 또 이제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슈팅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이슈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기가 막히게 예. 저희가 예,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서 박정희 파트너님이 정말 좋은 이슈를 얘기했고 네. 또 종목도 저희가 이제 같이 딱 봤는데 아주 타이밍이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아침 오전 방송 들어오시면 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다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자 좀 매매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오전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매매해서 돈 벌어야 돼요. 저는 이게 무료 방송이나 이렇게 TV에서 왜냐하면 올해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네. 예, 작년부터 해서 계엄 사태. 지금 거의 작년 8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10개월 이상 고생했는데 그걸 보상받으려면 우리 주식쟁이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진짜 돈 많이 벌 기회예요. 근데 정책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것들을 잘만 선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내 계좌를 뭐 최소한 50%, 뭐 100% 이렇게 충분히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등한시 하시거나
물론 이제 뭐 가치 투자나 실적주 이런 것들도 뭐 시세들이 나지만 강렬한 시세는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 거기서 대장주가 있어요. 대장주 한두 종목만 잘 잡으면 거의 1년치 농사가 끝나버려요. 예, 진짜로 1년치 농사가 끝납니다. 주식은 잘 안 되다가도 내가 막 6개월, 1년 동안 돈을 많이 잃었어. 안 되다가도 그 기회가 딱 와서 역전이 됩니다. 한 번에도 내 계좌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기회가 올해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네. 예, 좌절하지 마시고 네. 예, 잘 어쨌든 예, 좀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증시 3남한상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이제 주목을 해 보아서 이렇게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그 중에 일단 이제 아난티를 비롯한 이제 다양한 뭐 이제 의류 업체나 아니면 이제 주얼리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봐라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남북 경협이 순차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재룡 전기도 언급을 해주셨죠.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란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제는 중소형주 방산 테마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집중을 해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휴니드를 비롯한 그리고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조금 핫하게 움직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조금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있으니 그러한 중소형주 방산 테마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누려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남북 경협 혹여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방산 테마는 다음 주에 조정을 거칠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올라갈 거니까 미리 이제 아직까지 좀 덜 움직인 종목들을 빠르게 월요일에 선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증시 3남한상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주목할 탑픽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들은 금방 안 끝나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 또 이제 조정 받고 나서 또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새 정부 이제 남북 관계 아까 이제 그 얘기했죠. 거기 대북 관련주에서 이제 의류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있고 송배전도 있고 뭐 건설도 있고 철도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40선이 좀 넘지만 실제로는 40선이 넘는 게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만약에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들어오잖아요. 그만 한 80개, 100개 가까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종목을 잘 선정을 하면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의 또 아까도 정책을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개선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하시고 자 종목명은 인디에프라는 종목입니다. 인디에프가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이제 패션 의류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혹시 조이너스 꼼빠냐 그거 아세요? 많이 이제 선전해서 들어봤습니다. 여성복. 네. 꼰대 맞네요. 그거 아시면 꼰대 맞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예. 그게 한 90년대, 80년대 되게 유행했던 그렇죠. 그런 브랜드예요. 그다음 뭐 남성복 트루젠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인디에프가 패션 사업하고 주얼리 사업을 같이 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는데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테마성은 강합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빈약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이나 테마 그런 걸로 이제 기폭제가 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이제 대주주가 이게 이제 인디에프 대주주가 세아상혁하고 글로벌 세아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세아그룹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세아그룹이 테림포장, 테림페이퍼, 테림포장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테림페이퍼, 그 다음 쌍용건설도 옛날에 원래 상장돼 있다가 상장 폐지돼 있는데 쌍용건설이 해외 쪽에서 수주를 많이 따고 있어요. 최근에 내수보다 해외 수주를 많이 딴다 그러더라고요. 계열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동원페이퍼, 독립로지스, 그러니까 꼭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아 상혁하고의 글로벌 세아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디에프가 대주주가 예전부터 이제 오래전에 많이 바뀌었고 신규 사업 쪽에 이제 패션 사업이 올해 주요 사업인데 신규 사업 쪽으로도 주얼리 사업이라든지 다른 쪽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테마성으로 이제 본다면은 이번 주에 이제 급등이 한번 터졌어요. 목요일 날 그 급등이 나오고 저번 주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예, 저번 주에 6월 4일인가요? 예, 보면은 24%가 급등하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20%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40% 이상을 저점에서 확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금요일 날 조정을 타고 있는데 이게 거래량들이 지금 보면은 이 6월 달에 많이 터졌는데 이미 작년에도 한번 터졌어요. 그리고 제가 마켓디너에서 사실은 이 인디에프를 조금 빨리 그때 분석을 2월달, 제 기억으로는 2월달에 이거 한번 분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남북계 관계가 그렇게 뭐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북한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분명히 북한과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남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된다면 정책이 더 들어온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분석해드리고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테마성이나 정책을 탈 수 있으니까 시세가 이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오겠죠. 그래서 매수를 지금 제 생각에는 1,100원에서 1,150원 사이 만약에 조정이 들어와서 그 정도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단기가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정책이 더 계속 들어온다면 한 1,700원까지 보고 이제 중기 스윙으로 보고요. 그다음 손절은 지금 61선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파동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1선은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디에프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일단 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고점을 키워가면서 양봉 때마다 거래량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 다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그 좀 적자가 예, 그렇죠. 시청 사업이 옛날에 네. 잘 나가다가 네. 지금은 예, 적자가 좀 많이. 매출도 줄고 있고 영업 적자도 계속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제 생각에는 네, 단기적으로. 많은 비중을 하지 말고 네. 예, 그냥 적정하게 내가 뭐 예를 들어 소액으로 네. 예, 좀 부담 안 가는 선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기업 내용이 좋고 하면은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실고 오히려 있는데 아까 언급을 해주신 예. 신원이 되게 좋아 보여요. 신원이 많아지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신원은 매년 지금 매출을 키우고 있어요. 매출액을. 예. 예, 2023년만 해도 8,345억 원, 그리고 2024년만 해도 9,395억 원으로 지금 매출을 키우고 있고 영업이익도 234억에서 253억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자본 총계도 커지고 있고 외형적 성장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뭐 시가총액은 아직까지 자본 총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횡보하면서 최근 이 살짝 상승력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어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원이 제가 아이고, 보기에는 이제 매출 파이는 계속 커지는 네.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게 보니까 내수보다 수출이 많네요. 그렇죠. 예, 요즘은 거기서 아마 그런 거. 의류가 수출로 먹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디에프는 네. 내수가 오히려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은 확실히 네. 옷도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신원도 좀 가격 전략을 좀 선점해 주시죠. 신원도 제가 보기에는 물량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니까 지금 5월 말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들이 이런 그 차트상에서 대량 거래는 그 물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큰 물량들, 그러니까 NDF도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여기 대량 거래도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큰 손들,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가 충분히 나는데 물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정희 파트너님이 그 아까 스테이블 코인 2주 전에 그 얘기할 때 분명히 한번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거다. 그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한번 급등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집이라는 거를 직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집 물량들을 떨궈야 돼요.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거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근데 61선이 지금 1610원대, 20원대 요것만 깨지 않으면은 떨어지는 걸 감안하고 기다렸다가 투자 포인트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만약에 뭐 조금 플러스 나거나 올라갈 때 잡으면 바로 터지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종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1,800원 밑으로 내려올 때. 1,700원대 한번 주지 않을까요? 1,700원대. 예. 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1,700원에서 1,600원 사이에 한번 눌리면 한번 공략을 예, 해보는 그래도 전략이다. 괜찮을 것 예.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디에프랑 신원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 좀 눌렸을 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제 종목도 한번 이제 공개. 혹시 물타기 같은 거 하셨나요? 아니 그냥 제가 이거 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예, 예. 그냥 사놓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사놓고. 예. 예. 좀 아쉽게도 이제 좀 단가가 좀 높게 2년 전에 물리셨는데 이제 카카오 그룹들은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그동안은 좀 플랫폼 규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도 좀 많이 푼다 그랬어요. 그다음 또 AI 관련해서도 이제 신규로 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 뭐 계열사들이 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앞으로 뭐 성장성이나 실적도 동반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좀 안 좋았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주식 투자는 기업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해서 시기가 안 맞으면 뭐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삼성전자가 96,000원 갔거든요. 그 아직도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장기로 가져가면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 회복을 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1년, 2년, 3년 들고 간다고 해서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카카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또 규제도 많이 풀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혜를 받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나올 거예요. 그 조정을 좀 감내하시고 1차적으로 지금 보면은 카카오가 작년에 이제 고점대에서 무너진 자리가 지금 6만 원대예요. 보시면은 그래서 6만 원까지는 한번 더 노려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6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사도 돼요. 오히려 사도 되는데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바닥을 쳤어요. 다만 지금 이제 길게 끌고 가면은 회복 시도가 나오긴 하는데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 다행히 비중이 적으니까 제 생각에는 비중을 오히려 좀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이건 물타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타기는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15만 원이면 평균 단가를 낮추려면 지금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40% 50%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3배나 4배를 사야 돼요. 물타기를 하려면. 예. 근데 그나마 다행히 비중이 적으세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한 10% 20%더 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평단을 최소한 그러면은 한 9만 원대 10만 원 이하로는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겠죠. 15만 원이니까 10만 원 이하로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좀 올해 하반기까지는 들고 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박정식 파트너님한테 또 질문 좀 답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정부에서는 뭐 이제 반대 정책을 써서 유화적으로 이제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들어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방송 보셨죠 아까 대북 관련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상 이제 이런 그 이슈나 테마나 정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안 맞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게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나마 또 몇 년 동안 지금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좀 다행히 제가 보기엔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다만 좀 조정이 나올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아난티가.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좀 세게 이달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달에만 저점 대비해서 한 70%가 넘게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정책이 계속 들어온다면 조정 받고 나서 또 올라갈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00원까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예, 지금 남아 있어요? 예, 남아 있는데 이제 이달에는 시세가 여기서는 이제 일단락이 됐다고 좀 보입니다. 월봉상 보면은 지금 12,000원 뚫고 나서는 좀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더 들고 가셔도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어차피 몇 년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좀 감내하시고 더 들고 가시고 다만 이제 지금 비중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비중을 더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예.
예, 말씀하세요. 어저께요. 예, 예. 팔았어요. 일부 아, 너무 그래요? 놀래가지고 예, 10,000원에 예. 저기 아, 비중이 더 가지고 계셨나 보죠? 예예예 80%였는데요. 아, 잘하셨어요. 팔고서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앞으로는 내가 만약에 물리면은 무조건 막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미련 버리고 빨리 손절을 하는 게,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라는 게 2년, 3년 이렇게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좋은 기회가 많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 기회를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거 따진다면 손절하는 게 오히려 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충분히 여력이 있으니까 조정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예. 근데 이제 몇 달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갈 수 같습니다.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아직 뭐 상승의 여력은 있는데 이달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타야 된다는 거는 반드시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추가면서 그런 거는 아직 하지 마. 그건 안 되죠. 예? 추가면서 혹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예예예.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단가가 높은 데다가 벌써 몇 년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간이 짧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비중이 적으면 더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또 추가 매수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습관을 고치세요. 가지고 이건 요번에 이게 처음 오르니까 예. 그 전에 조금 사놓을 걸 그걸 못 사놓은 게 이제 애들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투자하실 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하면 그냥 손해보고 판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요번에 습관을 많이 바꾸셔야 배웠습니다.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기회도 또 내가 손실 났지만 만회도 빨리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매년 동안 또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선생님 되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요새 제 무료 방송 많이 매일 배워요. 하니까, 예? 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까지 아침에 시간 되시면은 만약에 그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그런 것도 얘기해 드립니다. 요거 아난티 지금 시세 흐름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이제 김선성 파트너님이 아침마다 매일 공개 방송을 하십니다. 거기 참여하셔서 보시면 아난티를 계속 언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때 그거 좀 전략을 좀 참고 삼아서 빠르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자막 나오죠?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TV 포털 사이트. 예, 예. 거기서 시청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아난티 제 의견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적자예요. 계속 지금 3년 연속 적자인데 네. 물량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4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들어가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작년 7월부터 꾸준히 매수했어요. 아, 그러면 너무 시기가 좀 빠르셨네요. 작년 7월이면. 그때 이제 네. 폭락할 때, 시장 폭락할 때 그때 들어가셨구나. 네, 시점은 좀 안 좋았어요. 네. 오히려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 적자긴 네. 하는데 그 네이버가 지금 그 대주주예요. 그 거래선도 네이버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지금 굉장히 그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또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와이랩이 네이버 거래선이고 대주주 자체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뭔가 히트정이 딱 터지면은 제 생각엔 이건 많이 갈 것 같아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너무 오래전에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일찍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네. 들어가시면 좋은데. 근데 비중도 너무 많으세요. 혹시 네. 물타기 하셨어요? 네, 물타기 하다 보니 처음에 30%였는데 60%까지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7,500원보다 훨씬 높으셨네요, 그러면. 그죠? 예전에 10,000원 미만부터 계속 매수했어요. 아, 그럼 이제 앞으로 그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네. 고생길이 열립니다. 예, 고생길이 열리기 네. 때문에 물타기는 네. 하지 마시고 7,500원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웹툰에 대한 성장성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이것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고 4월 달에 물량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 한 9,000원 이상 갈 거예요, 아마. 예, 충분히 갈 거라니까 가지고 네. 계세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입니다. 뭐 적자지만 그죠? 예, 예, 54,000원. 며칠 됐어요. 그때 좀 수익을 조금 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4,000원이면은 저번 주 때 예. 같은데, 그죠? 예. 예. 네, 얼마 안 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시세가 많이 났어요. 솔트룩스가 작년 이후에 시세가 꾸준하게, 작년에 저점이 12,000원이었어요. 그죠? 작년 이제 8월 달에 최저점이. 그러면 지금 58,000원까지면 몇백 프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게 간 게 아닙니다. 솔트룩스가 이제 움직임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얘네들이 LLM 초고대 언어라고 해가지고 그 관련 수혜주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아마 명칭이 루시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그 폭발적으로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거예요.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4만 원까지 내려오잖아. 그럼 매수를 해도 돼요. 파동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세가 세게 터질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빠르게 대응을 안 해버리면 그거를 올린 거를 많이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타이밍에 좀 염두를 조금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비중이 적으시니까 기다렸다가 일단 빠져나올 생각하세요. 일단 58,000원이 고점인데 저거는 한번 파동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나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조정을 조금 더 타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파동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예, 네. 올라오면 사신 가격 이상에서는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꼭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그때 가서 추가 매수 조금 해서 비중이 잠깐 좀 적으시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 하세요. 예, 네. 하시더라도 바로 네. 들어가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이제 기다렸다가. 주봉상에 보면 거래가 이번 주에 줄면서 고점이 났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빠지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심하면 4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심하면. 예. 근데 이제 그래요? 그 정도 내려가면 사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기간은 일주일 이상은 예, 염두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시더라도. 지금 사면 단가가 지금 빠졌다고 해서 쌀 것 같죠? 아니에요.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 타이밍에 대한 염두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트룩스가 뭔가 누군가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좋은 기업이고 좋은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좋지만은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냥 가격을 생각 안 하고 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잖아요. 그죠?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근데 이거를 몇 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저점 대비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2023년대의 저점은 6,000원대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저점 대비해서 몇백 프로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여력이 있어도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시점이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는 구간이구나. 그거를 인식을 못 하신 거예요.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솔트룩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좀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AI 쪽으로 많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한 2, 3개월 내에서 이게 돌파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주 길게 보신다면은 나중에 떨어질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7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떨어질 때는 추가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그 고점 돌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은 이거 고점 돌파하고 갈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연말쯤 연말 정도 되면은 또 이제 왜냐하면 공연 계획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특히 연말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라든지 그런 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떨어질 때 예. 여점에 봐가지고 준매도 가능해요. 추가 매수는 떨어지면 하셔도 되는데 이게 포지션이 길면은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포지션을 그렇게 길게 안 잡는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은 크게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 달 동안 안 갈 것 같아요. 크게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짧은 기간에 투자를 한다. 그럼 저는 추가 매수 안 해요. 근데 앞으로 나는 한 1, 2년 들고 가겠다. 그러면 빠질 때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모롱 포지션 같은 경우 하셔도 되는데 나 한두 달, 두세 달 안에 이거 좀 시세 좀 기대한다. 그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차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 조정은 절대적인 기회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조정은 절대적인 기회다. 그래서 남북 경협 조정받으면 매수해라. 자, 이제 이런 이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이제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차피 뭐 조정 받으면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정이 어디까지 받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전에, 왜냐면 오전에 막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다이나마트하게. 거기서 매매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런 거 공략 포인트를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 방법은 밑에 1등 대장주들을 제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거든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돼요. 포털에서. 그럼 거기서 이제 제 그 방송창이 떠요. 그걸 누르시고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것들을 1등 대장주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가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이 매일 한번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잘 찝어 주십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400% 넘게 수익이 났다고 누적으로 그렇게 네. 이제 언급을 해주신 측면도 있고 9개의 상한가 종목을 골라냈다라는 이제 언급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빨리빨리 정보를 조금 얻고 싶으신 분들은 꼭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예. 다음 주 좋은 기회들 많이 잡으셔서 예,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부자 또 다음 되십시오.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